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섭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의 최근 공급 이슈들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및 주요 부품 업체들의 영업 실적과 신용도 영향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공급 이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리드타임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인데, 다양한 산업에서의 반도체 수요 증가, 반도체 산업의 긴 생산 공정과 제한적인 추가 생산 여력, 업체별 가수요 발생 등이 수급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등으로 크게 증가했던 소형 가전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캐파 증설 물량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부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제약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공급 부족의 완전 해소까지는 1, 2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 이슈를 단기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자동차 시장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르노 닛산과 현대차 그룹의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와이어링 하네스 등 우크라이나산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이슈 지속으로 배터리 광물, 강판 및 비철금속, 반도체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제조 원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광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해당 원가 상승분이 모두 완성차 업체로 전이된다고 가정했을 때 폭스바겐의 원가 부담은 약 6천억 원, 테슬라는 1조 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순수 전기차 업체의 경우 배터리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없으므로 원가 상승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근의 이슈들을 반영해서 글로벌 완성차 시장 전망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주요 전망 기관들은 2023년까지의 완성차 생산 판매량 추정치를 기존 대비 최대 3%가량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대수 기준으로는 최대 260만 대 규모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주요 도시 봉쇄,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 등을 하향 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2020년을 저점으로 하는 회복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반도체 부족의 정점이었던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2월까지 점진적인 생산, 판매량 직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21년의 글로벌 판매량은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85% 수준에 불과하므로 아직 수요 회복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동 수요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완성차 생산 판매량 회복세 지속을 전망하는 주요 근거입니다.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전망 및 신용도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1년에 생산 차질을 만회하면서 올해 전년 대비 12%가량의 높은 판매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 판매량은 양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생산 회복 지연,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국내 공장 부품 조달 차질, 경쟁사 대비 익스포저가 높은 러시아 시장에서의 판매량 급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제약 요인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 속도, 러시아 경제 제재 여파,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을 감안하면 10%를 상회하는 높은 판매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주요 손익지표들의 방향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입니다. 원재료비 부담 증가에도 제품 믹스 개선, 재고 부족에 따른 판매 인센티브 하락 등으로 ASP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 총이익률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완성차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스프레드 확대에 기인한 이익 창출력 개선 여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2022년 원화 약세의 환율 환경도 수익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장기 이익 창출력을 지지하는 요인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백오더 물량이 50만 대, 약 10개월치 가량으로 풍부하고 신차 판매 호조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힘입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글로벌 상위권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신차들이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은 초기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감안해서 2022년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매량 증가, 환율 효과, ASP 상승 등이 영업이익 증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재료비 상승 및 기타 영업비용 증가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양사 모두 판매량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연초 사업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2021년 대비로는 소폭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아의 판매량 및 영업이익 증가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외 신차 판매 호조와 인도공장 3교대 전환에 따른 볼륨 증가 그리고 낮은 고정비 부담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이슈가 부품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및 모니터링 요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과 원재료비, 운송비 등의 비용 부담 증가로 2021년 부품업체들의 실적은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상반기까지는 완성차 생산량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부품업체들의 실적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 완성차 생산 제약 요인들이 완화된다면 부품업체들 또한 실적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원 시스템은 유럽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 서유럽 완성차 생산 차질에 따른 단기 물량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기 실적 저하에 따른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 저하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요 고객사들의 완성차 생산량 변동과 이에 따른 한원 시스템의 이익 창출력 및 재무 구조 개선 수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부품 업체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가 러시아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모비스는 러시아 법인 손익 비중이 낮고 현대트랜시스는 아직 현지 영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아서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대위아는 2021년 11월에 가동을 시작한 러시아 엔진 공장이 올해 3월 이후에 가동을 중단했고 향후에도 경제 제재 영향으로 저조한 가동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 부담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우수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현대위아의 단기 영업 실적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수익성 하방 압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현지 영업 여건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